네, 솔직히 재미없는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미국 대선 중에 제일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오늘 새벽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토론회가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6월 27일 첫 토론회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너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조금 깜빡깜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바로 진보 언론 측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만큼 나가라, 사퇴해라, 종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점차 민주당 내에서도 뭐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선거자금 기부하는 큰 손들까지도 뭐 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더니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왜 마음이 바뀐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아프니까 마음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압박 수위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고위 당직자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너 트럼프 이기기 힘들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함께 백악관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뭐랄까요, 뭔가 좀 애증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016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주저앉힌 것이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죠.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밀었었습니다. 2012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선거에 나갈 때에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 끝까지 그냥 바이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갔지만, 이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쪽의 이너서클과 바이든 쪽의 이너서클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잠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가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헌터 바이든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뭐 지금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다라고들 하는데, 본인이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대선을 뛰겠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바이든 집안과 오바마 집안은 그냥 뭐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는 그런 앙숙 집안으로 될 거라 보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거는 돈 문제입니다. 선거 자금.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을 하고 나서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해주던 큰손들이 돈을 딱 잡았어요. 후보 교체하기 전에는 못 주겠다, 저대로는 안 되겠다.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자금이 굉장히 두둑했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는 돈, 대통령 후보를 위한 돈은 다 바이든 계좌로 들어갔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경선도 치러야 됐고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기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팍팍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토론회가 있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면책 특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굉장히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돈이 바이든 대통령 쪽보다 더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를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을 막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자금은 더 이상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로는 캠페인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서 지명을 받아야지 공식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지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후보를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대의원이 4,5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950명 정도가 Pledged Delegates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지지를 하겠다라고 한 후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와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750명 정도가 되는 Automatic Delegate, 소위 말하는 슈퍼 델리겟이 있습니다. 슈퍼 델리겟들은
플레지드 델리게처럼 미리 선서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지지할 사람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1차 투표를 해요. 근데 이 1차 투표에는 플레지드 델리게, 그냥 일반 대의원들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슈퍼 대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일찌감치 이 대의원들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런 지지자들로 채워놨어요. 지금 거의 3,900명에 가까운 일반 대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대의원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을 지지했던 대의원들이니까 이 대의원들이 대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번 대선 나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의원들 3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서명을 받으려면 일단 대의원 명단부터 입수를 해야 되는데, 입수해갖고 설득하러 다니고 나 해주세요 얘기하고 다니고, 이게 사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도 이와 관련된 글을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카멜라 해리스로 갈 확률이 높다. 왜? 선거 자금 때문에. 미국의 선거 자금법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 모여있는 지금 선거 자금, 이게 다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카멜라 해리스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계좌가 바이든 해리스 팀의 계좌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 캠프에 있는 돈이 9,4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돈이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바이든 캠프에서 쓸 수 있는 돈 약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해리스는 가용이 가능한데 다른 후보들이 마음대로 가용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캠프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후보에서 후보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몇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이거를 기부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저기 새로 뽑힌 대선 후보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 기부자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새로운 후보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한 3,200만 달러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스무드하게 후보 자격이 이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클린턴 부부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펠로시하고 오바마 측에서는 그런 거 지명 이런 거 말고 그냥 오픈 컨벤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카멜라 해리스 그냥 부통령하고 대선 후보를 딴 사람을 해서 같이 그냥 팀으로 하면은 그건 안 되나요? 라고도 이야기가 있는데 안 된답니다.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 그렇다면 카멜라 해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뭐 부통령이니까 우리한테 뭐 대체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아버지는 자마이카계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인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좀 어릴 때 한 7살경쯤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리스를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좀 보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요.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사실 뭐 어토니 제너럴 어토니라고 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검찰총장으로도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2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경선을 뭐 치르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몰아붙였었어요. 뭐 인종주의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지하게 억울해하고 아주 화를 내고 분노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카멜라 해리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그리고 젊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겠죠. 근데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니까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의 또 몇몇은 사실은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다음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가장 각광받는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 조시 샤피로 주지사입니다. 펜실베니아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러스트벨트 3인방. 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 선거 인단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유독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시 샤피로 주지사는 엄청 인기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왼쪽에 가 있지 않고 그래서 중도층에도 상당히 어필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깍 좋은데 근데 이분이 본인이 대권에 대한 희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부통령 러닝메이트 이거를 제의를 받았을 때 수락할 것이냐? 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미시간주 주지사인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입니다. 미시간 중요하잖아요. 러스트벨트 3인방 중에 또 하나가 미시간인데 인기도 꽤 있는 편이고 여성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여성, 부통령 후보도 여성, 아예 그냥 여성으로 파격적으로 가보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공화당 측의 어떤 전당대회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남성성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여자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만 하더라도 본인도 대선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서 과연 이걸 할지 그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켄터키주 주지사인 앤디 배슈어 주지사. 여기는 켄터키주의 정치 명문가 집안 출신이에요. 백인 전형적인 가정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유색인종의 뭐 여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보완을 하고 백인 남성들한테도 어필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대선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서 나도 해리스 지지한다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시 샤피로도 그렇고 로이 쿠퍼도 그렇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들은 이번 대선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러닝메이트는 받을지 모르겠네요.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싸워야 되는 주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할 거다 뭐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지금 이거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략할 생각이었을 텐데 이제 플레이북이 바뀌게 된 거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은 이민 정책에 관련돼서 뭐 맡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을 해갖고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한 사람이다 보니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공격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도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카멜라 해리스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먼저 갖고 나오는 거 낙태 이슈가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왔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 여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직 검찰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매주 일어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덕분에 저희 베트남 영상은 또 좀 늦어지게 됐는데요. 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